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진아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지연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9월도 중순이 지나가면서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의 포인트 역시 스펙보다는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는 공채 절차 가운데 첫 관문인 자기소개서에서도 인적성에서도 또 마지막으로 면접에서도 직무 적합성을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지원자들 우리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직무에 지원하셔서 꼭 좋은 성과,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직무 적합성, 직무를 찾아라에서 늘 강조하고 있죠. 적성 검사를 통해서 맞춤 직무와 직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직무를 찾아라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커리어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 9월도 벌써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9월도 지나가고 10월이 되면 2015년도 4분의 3이 지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렇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쉬운데 올해 세웠던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제가 평소 같으면 좀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워서 이맘때쯤 굉장히 좀 한숨을 많이 쉬고 있을 타이밍인데요. 올해는 제가 좀 책을 새로 쓰게 돼서요. 1년 동안, 지금 9개월 동안 계속 그쪽에만 신경을 많이 써서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그래도 좀 제대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의 계획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획 정말 잘 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책을 써보고 싶은데 저도 한번 잘 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3개월 이제 잘 지켜봐야겠어요. 이제 공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우리 취업 준비생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저희도 함께 한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만나볼 주인공은요. 현재 컴퓨터 정보과 1학년을 마치고 휴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적성도 궁금하고 고민해볼 만한 직무도 알고 싶어서 직무를 찾아라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컴퓨터 정보과 사실 요즘 시대가 컴퓨터도 정보도 활용이 높은 IT 시대잖아요. 때문에 졸업 후에 진출하는 분야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컴퓨터 자체를 거의 모르는 분이 없죠.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갈 때만 해도 컴퓨터 관련 전공과는 이름이 전자계산과 이름 자체가 벌써 굉장히 좀 달랐는데요. 지금은 컴퓨터 공학, 컴퓨터 관련 전공을 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IT 분야가 가장 그 컴퓨터 전산 기술을 많이 쓰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요즘에는 예를 들어 기상청에서 일기예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다 컴퓨터화돼 있기 때문에 그죠? 프로그램 컴퓨터 전산과 나온 친구들이 또 그 활약을 하고 있고 저희 모바일 앱 같은 거 그죠? 스마트폰 앱 개발도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전공한 분들이 하고 있고 저희 주변의 모든 생활 자체가 사실 전산화 IT화되고 컴퓨터화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는 전공이고요. 크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웹 프로그래머 세부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은 웹 개발자라고 하고 또 앱 개발자 또 저희가 전통적으로 SI나 SM이라고 이제 기업형 프로그램,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해주는 그런 영역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멀티미디어 관련된 또 콘텐츠 개발에도 또 그 전산 전공한 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또 전자상거래, 은행들 지금 온라인 그 전문 은행 생긴다고 해서 또 난리인데 그런 쪽도 사실은 또 내부적 기술적인 부분 거의 컴퓨터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정보 보안, 오늘 또 사실 제가 뒤에 또 얘기 나올 그 소재이긴 한데 정보 보안 쪽도 굉장히 갈수록 또 컴퓨터 전공 인력들이 활약할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도 이 IT 분야, 컴퓨터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밝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더 밝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적성검사 결과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사님께서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학생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적인 흥미는 관습형 사회형, 저희가 코드로는 CS라고 하는데요. 관습 사회형으로 나왔고요. 전산 전공, 컴퓨터 전공자 같은 경우 또 분석이나 설계 초기 단계에서 무조건 저희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습형 직업은 좀 전산, 컴퓨터 관련된 쪽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사회형 직업은 저희가 꼭 그 전공과는 관련이 있는 쪽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본인 성향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적 흥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적성. 전산 이공계열이 어쩔 수 없이 흥미보다는 또 적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집중력이 최상, 굉장히 네. 점수가 높게 상위 거의 10% 이내에 드는 그런 점수로 나왔고요. 상으로 나온 또 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고 유착력, 사물 지각력, 공간 지각, 추리력. 굉장히 좀 다양한 이공계 또 관련된 또 적성이 또 이렇게 좀 높게 전체적으로 좀 높게 나왔고요. 네. 성격적인 부분을 보면은 좀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좀 계속 출연하는 상담 요청한 친구들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좀 외향형보다 평소에 전에는 외향형인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 상담할 친구는 아무래도 내향형에 좀 가까운 쪽으로 보이고요. 또 정서적인 반응, 이렇게 이성적인 사고보다 정서적인 반응과 공감을 좀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을 보면은 이 부분은 전에 학생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요. 또 직업적인 안정을 제일 중시하고요. 네. 몸과 마음의 여유. 이 부분도 사실 또 컴퓨터 전공자로서 네. 직업을 생각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여유와 또 지식을 추구하는 점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직업적인 가치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의 적성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네. 어떨까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좀 특징적으로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일단 좀 체계적이고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일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네. 얘기한 좀 직업적 흥미 관습형이라는 부분과 또 직업 가치관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봤고요. 또 하나의 더 추가적인 특성은 정적인 환경. 예, 사실은 이 부분은 직접 대면 상담을 해서 확인을 네. 해야 되는데요. 검사 결과로 볼 때는 좀 내향형이 좀 뚜렷하게 내향형 쪽으로 좀 보여서 그런 부분을 또 직업적인 특성과 잘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내향형 분들 특징이 또 이렇게 너무 다수화, 이렇게 넓은 관계보다는 소수와 친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직업적으로 이 직업 특성이 잘 성격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내향성의 성격 특성이 좀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주인공 강점이 상당히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추천 직업이 어떻게 나왔을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추천해 주실 직업 알려주시죠. 예. 첫 번째 추천 직업은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역시. 예. 네. 전공을 최대한 이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네.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나 SM 그런 기업형 또 전산 해주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또 지금 산업적으로 볼 때 또 온라인 게임 쪽 그렇죠. 예, 최근 단기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좀 여론에 좀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서 좀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예전 같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나갈 수 있는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게임 프로그래머는 게임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IT 이제 프로그램 전산 전공자 중에서 조금 게임 쪽은 실력이 조금 그래도 괜찮은 친구들이 주로 사실 네. 가는 영역입니다. 특성상 좀 코딩이라든지 그런 개발하는 부분이 좀 고급 수준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본인 적성, 지금 이번 검사 결과로 볼 때는 적성이나 흥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분야이고 본인 또 게임을 싫어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네. 다 흥미 적성 검사 결과가 맞아도 본인이 게임 자체를 그렇죠. 좋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지 쉽지 않으면 않죠, 또 게임으로 갈 수는 사실 좀 가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여러 측면에서는 좀 게임 개발자로 도전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앱으로까지 오면서 그렇죠. 좀 굉장히 게임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좀 예. 즐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자, 그럼 두 번째 추천 직업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는 정보보안 전문가. 보안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이제 보안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요즘 저희가 이미 뉴스 기사를 보시면 그죠? 네. 해킹이나 또 피싱
그쵸. 또 기타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정보보안 분야는 솔직히 얘기하면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별로 주목을 받지 그쵸. 못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뭐 요즘 최근처럼 또 이렇게 큰 이슈가 생길 때는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또 주목을 받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IT 분야에서 정보보안 쪽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제일 좀 크게 이제 그 고려를 했고요. 기술이 발달할수록 어쨌든 해킹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 그 파급 효과, 그러니까 뭐 사고로서 대형 사고의 위험성 커지기 때문에 요즘 주목받는 뭐 무인 자동차나 뭐 사물 인터넷 그런 쪽의 기술도 결국에는 정보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실용화될 수가 없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그죠? 무인 자동차가 다 이렇게 됐는데 네. 누가 해커가 그죠? 그거를 해킹을 그쵸. 해서 그죠? 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뭐 또 전혀 다른 쪽으로 뭐 가게 한다든 사고를 또 유발시키는데 하면 큰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안 분야는 갈수록 더 좀 주인공이 결국 뭐 될 수는 없지만 네. 조연이지만 항상 좀 그 필요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참 유력한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 또 다른 추천 직업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세 번째는 게임 기획, 게임 뭐 디자이너를 추천했습니다. 또 게임 관련 직무가 나왔네요. 또 게임 예, 관련해서. 사실 분야는 이제 같죠. 첫 번째 네. 추천 게임 쪽과 같은데 세부적인 직무로는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 간단히 설명드리면 개발자와 디자이너, 게임을 만드는 그 여러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총 이렇게 같이 조율을 해서 네. 게임 전체를 이렇게 좀 진행하고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를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직업인데요. 이분이 제가 이쪽 이제 따로 추천하게 된 이유는 사실 공간지각 관련된 적성도 되게 높게 나오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뭔가 시각적인 부분의 적성을 좀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감성형. 좀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또 게임 기획자 같은 경우 또 여러 팀원들을 또 파트원들을 또 조율해서 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직업적인 특성이 성향적으로 또 잘 맞을 수 있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좀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세 가지 추천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주인공이 게임에 대해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추천 직업 만나보고, 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오늘의 주인공, 이 직무를 찾아라 앞으로 질문을 미리 보내왔다고 합니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컴퓨터 정보과 졸업을 하고 나서 관련이 없는 직종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보면 뭐 안타깝게도 적성에 맞지 않거나 뭐 흥미가 없는 학과 공부를 하다가 졸업이 닥쳤거나 또 아니면 이미 졸업한 친구들 이 취업을 할 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조언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부분 조언 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게임 이제 기획과 게임 디자인 직업을 추가적으로 추천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본인이 컴퓨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관련된 산업이나 컴퓨터 업종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도는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네. 예, 본인이 이제 흥미나 적성이 전공 적성이 잘 맞지 않아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 개발 업무를 하지를 못하더라도 그쪽 관련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게임 회사에서 기획을 한달지 아니면 또 아까 IT 회사, 뭐 SI나 SM 회사를 얘기했는데 네. 그런 쪽에서 또 기술 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전산 전공한 사람들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IT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개발한 솔루션이나 자사의 그런 그 상품을 이해도가 없이 이제 영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좀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취업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너무 파격적인 본인이 흥미 적성이 뚜렷한 다른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건 괜찮지만요. 뭐 컴퓨터가 안 맞다. 하지만 또 대안이 별로 없다. 그런 상태에서 너무 파격적인 직업을 택하지 마시고 컴퓨터를 직업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업종, 분야로서 생각해서 그 안에서 뭐 인사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좀 그 무난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전공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것이 그렇죠.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장단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프리랜서로 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리랜서 저도 참 공감 가는 말인데요. 프리랜서는 수입보다는 직업 가치관에 따라서 좀 잘 맞고 안 맞고가 나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주인공은 직업적으로 좀 안정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프리랜서가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편에서는 좀 잘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마 뭐 방송 쪽도 사실 프리랜서 네. 형태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IT 쪽도 사실은 특히 프로그래밍 개발 쪽도 프리랜서를 많이 쓰는 업종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꼭 한 가지 알으셔야 될 게요. 프리랜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프리가 아니고 네. 본인의 기본 경력과 경험,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 그거를 높이 사는 그죠? 회사나 아니면 또 프로젝트에서 불러줘야 됩니다. 네. 많은 학생들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냥 프리랜서 뭔가 내가 남한테 그죠? 구속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전문성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졸업하자마자 사회 초년생부터 프리랜서 하겠다. 뭐 물론 그 직업이 대부분 프리랜서를 하는 직업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IT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인이 어떤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력을 쌓고 나서 그 직무에 대해서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남들이 실무적으로는 좀 저 사람이 전문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단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죠. 네. 지금 너무 처음부터 그냥 죄송하지만 또 겉멋이더라도 혹시라도 네. 나 처음부터 뭐 할 거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눈물을 많이 흘리실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리랜서라는 직업은 제 친구들도 좀 많이 부러워하긴 하는데 사실 또 프리랜서라는 직업에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뭐 지급받는 급여가 없어서 참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좀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만 시간을 본인이 좀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아르바이트 채용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플러스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드디어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추석 맞이 단기 알바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용돈도 벌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맞이 단기 알바들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원미디어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대원미디어에서는 도라에몽 행사장 진행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연령, 학력까지 모두 무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의 채용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물류 택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CJ 대한통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연령은 무관하지만 남성분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추석 명절 행사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연령, 학력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5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9월 25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본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추석 상품 진열 및 입고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5만 5천 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본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추석 단기 알바 모아봤는데요. 추석 알바는 대부분 이번 주에 마감인 소식들이 많으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 만나봤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인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 상담 어떠셨나요? 예, 요즘에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 취업 안 돼서 뭐 IT 컴퓨터 배운다고 막 난리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공은 어쨌든 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컴퓨터 전공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흥미적성, 너무 좀 쉽게 생각해서 전공 안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좀 본인 전공 안에서 오늘 조언 드린 것처럼 IT 네. 분야에도 이제 폭넓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직업을 잘 찾으셔서 최대한 좀 전공을 살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전공자뿐만 아니라 뭐 이 전공하신 분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좋은 얘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